네, 안녕하십니까. 건설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안태훈 기자입니다. LH 전현직 직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실명으로 대놓고 땅 투기를 했을까? 현재 기준으로는 LH 임직원들 가운데 등기 이사, 그러니까 상임 이사죠. 상임 이사 이상만 재산 공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얼마든지 실명으로 해도 안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땅을 개발하는, 그다음에 집을 짓는 그런 LH 직원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그 땅을 사들이는 방법, 이 행위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과거에 그들의 선배들도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을 산 시점은 이미 서류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수사를 통해서 우리 수사기관들이 잘 밝히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보상 체계, 보상 구조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그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품종이거든요.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뽑아온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제가 묘목시장에 가서 취재할 일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사온 건데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 한 주당 가격은 1,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00주 정도 산다고 했을 때 1,000원이 채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일회용 포트, 그러니까 일회용 화분 같은 거에 담아 있는 것을 살 경우에는 2,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한 1년, 한 2년 이렇게 지나버리면 이게 1m 이상 커요. 그러면 그게 조달청 기준 20보상비로 하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넘거든요. 그게 또 이제 또 해가 지나서 한 2m 돼 버리면 10만 원 이렇게 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한 큰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에메랄드 그린 품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경수로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품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비를 받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LH 보상 담당 직원들처럼 감정평가에 대해서 해박하고 또 감정평가사들과 잘 알고 지낸다면 이 나무의 값은 부른 게 값이다. 현장에 가자마자 저는 그 현장에 쌓여 있는 비료 포대, 잡초가 잘 자라지 않도록 검은 비닐 같은 걸 씌워놓습니다. 그 작업을 언제 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남아있는 그런 자재들이 언제 유통이 된 것인지, 구입한 날짜는 뭔지를 좀 이렇게 보면서 다녔어요. 농지 관리인 말에 따르면 1월 말부터 심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가 있었던 게 2월 24일 그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직전에 사실상 한 달도 채 안 되죠. 한 3주 전쯤에 어린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시기가 적당한 시기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텐데, 한겨울에는 이 땅이 얼어가지고 잘 파지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추운 날씨에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들이 얼어 죽을 수 있고 뿌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한겨울에 심었을까?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핵심 대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물상을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물상에 가면 쓰레기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들을 막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와서 삽이나 포크레인을 막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 안에를 막 파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그걸 다 파보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눈속임을 하면 보상비를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누가 알려주느냐? 얼마 전에 보도했습니다만 LH 퇴직자들, 보상 담당 경험을 했던 LH 퇴직자들이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가 대신 문서를 보상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꾸며주겠다라고 영업행위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더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버려지는 그런 고철들을 용접을 하거나 잘 연결을 해서 수레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약간 허접하게라도 컨베이어 벨트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보상가가 달라집니다. 그건 그냥 재활용품이 아니라 그 업계가 활용하는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비에 대한 보상비를 또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LH 퇴직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지작물에 대한 보상 체계는 정말 LH 전현직들에게는 요술 램프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퇴직 전에도 퇴직 이후에도 계속 그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법적인 또 탈법적인 편법적인 방법으로 보상비를 많이 타내게 되면 결국 개발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비가 누구한테 전가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주민들 재정착하기가 힘들어지고요. 또 일반 분양자들도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서민들도 이게 서민주택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당첨을 받아도 굉장히 비싼 값에 분양 가격을 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작물에 대해서 폭넓은 재량권을 준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막아내야 그런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